아유, 눈꺼풀이 왜 이렇게 떨리지? 혹시 눈 화장을 하다가 갑자기 눈이 파르르 떨려서 깜짝 놀랐던 경험 있으신가요? 혹은 아침에 거울을 보다가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발견하고 피곤해서 그렇겠지, 마그네슘 좀 먹으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적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곤 합니다.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눈꺼풀 떨림이 단순히 피로나 마그네슘 부족 때문에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며 특히 여성 건강과 뇌 건강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치부해버리기에는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가 너무나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간과했던 눈꺼풀 떨림의 진짜 의미를 깊이 있게 파헤쳐볼까 합니다. 시작 전에 마니박의 건강정보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눈꺼풀 떨림의 일반적인 원인부터 살펴볼까요? 피로, 스트레스, 그리고 카페인 과다 섭취는 일시적인 눈꺼풀 떨림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현대인의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피로와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저하시키고 근육을 포함한 신경계에도 영향을 미치죠. 과도한 카페인 섭취 역시 신경계를 자극하여 근육의 미세한 떨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충분한 휴식과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하나 흔히 알려진 원인은 바로 마그네슘 부족입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근육의 이완과 수축에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제대로 이완되지 못하고 과도하게 수축하거나 떨릴 수 있죠. 따라서 녹황색 채소, 멸치, 현미, 견과류 같은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구 건조증도 눈꺼풀 떨림을 유발할 수 있는 의외의 원인입니다. 눈이 건조해지면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늘어나고 이로 인해 눈 주변 근육에 피로가 쌓여 떨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공 눈물을 사용하여 눈의 건조함을 완화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원인들은 대부분 일시적이며 휴식을 취하거나 영양을 보충하면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만약 눈꺼풀 떨림이 지속되거나 다른 증상과 함께 나타난다면 좀 더 깊이 있는 살펴보기가 필요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바로 호르몬 변화와 뇌혈관 건강입니다. 요즘 들어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대화 중에 갑자기 적절한 단어가 바로 떠오르지 않아 머뭇거리거나 평소와 다르게 한쪽 얼굴이 살짝 둔하거나 무감각한 느낌이 드는 것 말이죠. 만약 이런 증상들이 눈꺼풀 떨림과 함께 나타난다면 우리는 몸이 보내는 좀 더 심각한 신호일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여성 시니어분들께서는 이 부분에 더욱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눈꺼풀 떨림이 단순히 근육의 피로가 아니라 호르몬 변화와 뇌혈관 문제와 겹쳐서 나타날 때에는 뇌혈관 이상 신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성 건강에 있어서 호르몬 변화는 매우 중요한 변수입니다. 특히 갱년기를 겪는 중년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 수치의 변화가 신체 전반에 걸쳐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호르몬 변화는 신경계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주어 눈꺼풀 떨림과 같은 미세한 근육 경련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직 호르몬 변화가 눈꺼풀 떨림에 직접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결과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임상적으로 호르몬 변화가 신체 여러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눈꺼풀 떨림 역시 호르몬 불균형과 연관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더욱이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바로 뇌혈관 관련 요인입니다. 지속적인 안면 떨림이 있는 경우 뇌혈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안면 신경은 뇌에서 시작하여 얼굴 근육으로 이어지는데 이 신경이 뇌혈관에 의해 자극받아 떨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반측 안면 경련이라는 질환은 중년 이후 여성에게 흔히 나타나며 안면 신경이 뇌혈관에 의해 압박받아 발생합니다. 고혈압과 연관될 수 있는 이 질환은 드물게는 뇌종양, 뇌혈관 이상, 다발성 경화증과 같은 심각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혈관 중 하나가 바로 전하손해동맥이라는 혈관입니다. 이 혈관이 7번 뇌신경에 매우 가깝게 붙어 있는 경우 맥박이 뛸 때마다 신경을 건드려 안면 경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눈꺼풀 떨림이 단순히 눈 주변에 머무르지 않고 얼굴 다른 부위로 퍼져나가거나 강도가 심해진다면 반드시 신경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눈꺼풀 떨림을 단순한 피로로 넘기지 말고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야 할까요? 만약 눈 떨림이 몇 시간 또는 며칠 이상 지속적으로 반복되거나 떨림의 범위가 점차 확장되고 빈도가 잦아진다면 이는 단순한 증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증상은 안질환, 말초신경질환, 심지어 뇌신경계 질환의 초기 증상일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떨림, 경련 증상과 함께 정신이 멍한 상태가 평소보다 자주 나타나거나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와 같은 인지 기능 저하가 동반된다면 즉시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증상들은 우리 몸에 뇌가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넘게 계속되는 눈꺼풀 떨림을 절대 혼자 판단하고 넘기지 마세요. 작은 증상이라고 무시했다가 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눈꺼풀 떨림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충분한 휴식과 수면은 모든 건강의 기본입니다. 피로 해소는 눈꺼풀 떨림 완화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둘째, 균형 잡힌 식습관을 통해 마그네슘을 비롯한 필수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들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증상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적 안정을 취하는 것은 신경계의 과도한 자극을 줄여 떨림 증상을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명상, 요가, 가벼운 운동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혈압을 철저히 조절해야 합니다. 고혈압은 뇌혈관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꾸준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다섯째, 눈 주변 안면 근육 운동이나 부드러운 마사지도 눈 떨림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눈 주변을 지압하듯이 마사지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약물 치료로는 항뇌 전증 약물이 사용될 수 있지만 효과가 제한적이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더 효과적인 치료법 중 하나는 보톡스 주사입니다. 연축이 발생하는 근육에 보툴리눔 독소를 주입하여 근육의 수축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방법으로 효과가 매우 좋지만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미세혈관 감압술이라는 신경외과적 수술이 있습니다. 이는 안면신경을 압박하는 뇌혈관을 분리하여 신경 압박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매우 효과적이지만 수술의 위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눈꺼풀 떨림이 단순한 피로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여성 시니어분들께서는 호르몬 변화와 뇌혈관 문제라는 복합적인 요인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항상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주의 깊게 듣고 반응하는 것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지금 눈꺼풀 떨림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 영상을 나중에 봐야지 하고 미루지 마세요.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저장하고 혹시 모를 심각한 상황에 대비하여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항상 응원합니다. 이상 마니박의 건강정보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